자, 불러드릴 테니까 빨간색으로 좀 불러 체킹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정답은 3입니다. 3번. 2번 정답 2번. 3번 정답 4번. 4번 정답이 1번, 5번도 1번. 6번이 2번. 네, 7번에 4번입니다. 7번에 4번. 8번에 5번. 9번에 1번. 10번에 5번입니다. 11번에 3번. 12번에 5번. 13번에 1번. 14번에 3번. 15번에 4번. 16번 이제 서술형이죠. 단답형.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7xy 마이너스 3y의 제곱. 17번에 0. 18번에 31. 19번에 2분의 9. 네, 20번에 4가지. 21번에 682.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시간 한 3분에서 4분 정도 드릴 테니까 내가 틀린 부분이 실수한 게 뭔지 정도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맞은 개수 하나만 좀 정확하게 한번 좀 적어주시고요. 내가 뭘 실수로 틀렸나 그거 한번 잠깐 봐주세요. 그리고 질문 모아서 한꺼번에 받을 거라서. 자, 그럼 제가 일단 골라서 제가 두 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렸을 법한 문제와 그 다음에 자주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문제, 그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 참고로 옆에는 지금 애들 시험범위가 다른 학교는 좀 분리를 시켜놨어요. 이 시간을 제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19번하고 20번을 먼저 볼게요. 19번하고 20번을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특히 20번이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20번을 맞추신 분이 한 두 분? 세 분? 이 정도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20번부터 한번 시작할까요? 20번부터. 자, 20번 문제 봤더니 이게 뭐죠? 인수분해죠, 인수분해. 인수분해인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거야. 그래서 20번부터 잠깐 한번 풀이를 해드리면 A의 4제곱, 얘가 9B의 4제곱. 그 다음에 얘가 9C의 4제곱에 마이너스 얘가 12ABC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지. 왜 당황스러운지 아니? 일단 보통 A, B, C 곱셈되어 있는 구조는 주로 3승 구조거든. 3승 구조. 우리 A 3승, B 3승, C 3승 마이너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4승짜리가 들어가니까 일단 당황스러운 거야. 쌤이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볼 거냐면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 A의 제곱에 제곱으로 고쳐주시고 얘는 3B의 제곱에 제곱으로 고쳐주시고 얘는 3C의 제곱에 제곱으로 고쳐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그대로 싹 이렇게 해서 일단 는 제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시작을 할게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 주어져 있던 패턴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뭐를 할까 뭐 이제 고민스러운 찰나에 일단은 식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뭘 정리를 할까 봤더니 일단은 여기 지금 단어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밖에 없어요. 이거거든요. 왜 하필이면 실수라는 말을 주고 저게 제곱이라는 문자가 유독 많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제일 좋지 않을까요? 오케이? 네, 실수라는 말을 왜 줬을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생각은 여기다가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한번 해볼 거냐면 쌤은 일단 6A의 제곱에 B제곱을 한번 더해보도록 할게. 왜 더하냐고? 얘를 완전 제곱씩 만들려고. 응? 얘를 완전 제곱씩 만들려고. 그럼 여기 6A 제곱 가면 얘는 당연히 이게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없던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 앞쪽에 있는 식을 실수에 의한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얘는 A의 제곱에 더하기 얘가 3B의 제곱에 전체의 제곱이다라고 해서 이 가로 하나를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었던 거지. 그럴까? 자, 그 다음에 그럼 뒤에 남는 거를 일단 써볼게. 뒤에 남는 거는 일단은 3C의 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의 제곱의 B의 제곱, 마이너스 12ABC,
플러스 1 여기까지 일단 왔거든. 이 다음이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만들어 보자고요. 이것도 만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하고 결부시켜봐봐. 어차피 지금 현재 완전 제곱수가 될 만한 거는 이거랑 이거밖에 없거든요. 숫자적인 측면을 보면. 그럼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요 놈하고 요 놈을 통해서 완전 제곱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뭐 이렇게 과정을 진행할 거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던 찰나에 마이너스 얘가 얼마? 여기도 6c제곱을 주거나 플러스 6c제곱 이렇게 주면 되겠지. 이거든 이거든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될 거니까. 그러면 최종적인 모양이 일단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봤더니 a의 제곱 더하기가 3b의 제곱의 제곱으로 풀 것이고, 그죠? 일단은 보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이 패턴에서 요거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는 요 인간하고 요 인간하고 요 인간을 써봤더니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3c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1의 전체 제곱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남아있는 요소를 마지막 걸 써보니까 마이너스 6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12abc 플러스 6c의 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딱 가더라는 거예요. 아직 이 식이 완벽한 식은 아니에요.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한번 털어가 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왠지 느낌상 여기에 모양이 좀 유사하긴 한데 일단 얘를 마이너스 6을 한번 끄집어 내봤더니 a의 제곱에 b제곱 마이너스 얘가 2ab의 c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얘가 c제곱이 되면서 여기서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죠? 왜 그럴까? 여기를 완전 제곱수로 가려면 얘가 플러스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좀 뭔가가 이상한데요, 쌤? 예, 맞아요. 이거를 좀 조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이 전체적인 흐름은 잘 보셨어요. 그럼 여기 세부적인 조정만 할 건데 어떤 거냐? 잘 봐. 여기 플러스라고 하는 거 이쪽에도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갔잖아요. 그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위칭 하셔야 돼. 이렇게 스위칭 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 스위칭 하는 순간 얘가 뭘로 바뀌냐면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주어진 이 형태가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 이해가 되니? 마이너스 1로 끌고 가고 플러스 1로 갖고 오면 얘는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저 플러스라고 하는 형태가 이렇게 다가올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플러스 6으로 얘네들을 묶어버리는 순간 여기가 되고 얘가 얼마가 돼? 얘가 마이너스가 생기고 여기가 어떻게 돼? 플러스로 변화가 생겨요. 자, 여기 플러스로 제가 이쁘게 바꿔줄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저 위치를 바꿨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바뀌지? 여기도 바뀌지. 여기도 마이너스로 바뀌지. 그럼 최종적인 모양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라고 봤더니 a제곱 마이너스가 3b의 제곱의 제곱 3c의 제곱 마이너스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6 가로에 여기가 ab 마이너스 c의 전체의 제곱 이퀄 제로다 이렇게 뜬다고. 네, 그래서 확실하게 실수라는 단어 하나로 제곱이 덧셈해서 제로니까 최종적인 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제로, 그죠? 얘가 제로, 얘가 제로인 것밖에 없는 거지. 살펴보니까 a의 제곱은 3b의 제곱 그리고 3c의 제곱은 1 그리고 ab는 얼마? c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확인해 볼까? 3c의 제곱이 1이라고 했으니까 c는 뭐야? 불마 루트 3분의 1. 그죠? 불마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a제곱이 3b제곱 뭐야? a는 불마 루트 3b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럴까? 확인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자, 첫 번째 a가 루트 3b라면 응?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루트 3b라면 어떻게 될까? 보자. a가 루트 3b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뿅 하고 집어넣으면 좌변이 루트 3의 b의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가 c가 될 텐데 그러면 이때 c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중에 하나겠지만 당연히 얘는 좌변이 제곱이 되니까 여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루트 3분의 1이 됐어야지. 이건 100%지 뭐.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좌변이 양수인데. 그래서 b의 제곱이라는 형태가 3분의 1이 들어가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b가 두 개가 나오고요. 그거에 따른 a도 동시에 쌍이니까 두 개가 나왔던 거죠. 자, 그럼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3의 a가 b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여지는 이런 형태가 좌변의 케이스라면, 그러면 그 우변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었겠지, c의 값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b의 제곱은 똑같이 3분의 1, 그래서 b는 뿔마 루트 3분의 1이 동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a, b, c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 두 개. 여기서 만족하는 a, b, c의 개수도 몇 개? 여기서도 두 개가 됨을 우리는 확인하지. 왜냐면 b가 결정되면 a가 결정되고 이미 c는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4개라고 하는 특성을 좀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3승 구조인 줄 알았더니 제곱 구조였던 거고, 제곱의 구조에다가 왜 이딴 짓을 하는지를 좀 고민했어요. 통째로 가기엔 좀 부담스러웠던 수식이고요. 그래서 이 실수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실수. 제곱 이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약간 좀 독특한 케이스고 정답률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네,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학교쌤이 의뢰 하나씩 꼭 던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알아보시면 좋겠다. 실수라는 단어.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하나 좀 더 볼게요. fx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이라 그랬고, 그래프의 꼭지점이 다음 위에 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직선 얘하고 x좌표가 알파 베타인 점에서 만났고, 그래프의 축이 다음과 같았을 때 다음을 계산하자 이랬습니다. 일단 저는 그럼 이차함수 측면에서 그래프를 한번 잠깐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거의 k가 양수라는 보장은 없는데요. 그냥 양수인 것처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일단 저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여기다가 그냥 y는 kx를 이런 식으로 하고 k는 0보다 크다라고 제가 가정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전체적인 스케치를 해보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자, 2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한데 꼭지점이 여기 있대요. 아,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있나 보죠. 여기에 꼭지점이 있나 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었냐면 직선 kx 더하기 5면 당연히 얘보다 5만큼 더 올라가고 있는 여기랑 이렇게 진행해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해당되는 x라는 점의 좌표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뭐였다? 얘가 베타였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림에서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그래프의 축, 원래 fx가 취하고 있던 그래프의 축을 찾으세요라고 했으니까 수식을 한번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점의 좌표부터 써볼까? 이 점의 좌표 어떻게? a, ka라고 쓰죠 뭐. 그게 꼭지점의 좌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식을 한번 써보면 이 식은 어떻게 되죠?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이었고 요렇게 들어가겠죠? x-a의 제곱 더하기 k의 a다. 이게 fx에 관한 2차 함수 수식. 근데 이것이 누구랑 만난다고 했었냐면 kx 더하기 얼마? 5라는 인간하고 만난다고 했었단 말이야. 자, 그럼 얘네들을 넘겨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가 2ax a의 제곱 더하기 ka가 kx 더하기 5가 됐었는데 이걸 넘겨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니? 얘가 2a 플러스 k의 x가 되고 얘가 a의 제곱 ka 마이너스 5는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 구조로 얘가 모양이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럼 여기에 두근이 뭐더라? 여기에 두근이 알파 베타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에 두근이 알파 베타더라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알게 되죠? 아싸,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형태는 얼마더라? 마이너스 a분의 b에 따라서 2a분의 k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동의?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물어봤던 게 무엇인지만 얼른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최종적으로 물어봤던 게 뭐였어?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이거더라 라는 거잖아. 이거더라 라는 거잖아. 이게 대칭축이라며. 근데 그 대칭축이 누구랑 똑같아야 돼? 아니, 이거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요게 대칭축이니까 x는 a라는 대칭축이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얘를 a라고 잡아주고 얘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이거 잡으면 끝나는 거겠지. 자, 그럼 가볼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거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a는 2분의 2a 더하기 얘가 k 마이너스 얼마? 4분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하트를 때릴까 일부러? 자, a 더하기 얘가 2분의 k 마이너스가 4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가 사라지겠죠. 이렇게. 따라서 k라고 하는 형태는 얼마가 된다? 2분의 이렇게 보시면 거죠. 그래서 우리 주어진 k 값은 2분의 1인 걸로 일단 끝이 났습니다. 자, 아직 안 끝났죠? 전체적인 계산을 해줘야 될 거니까. 자, 그럼 잡아볼까요? 자, 이제 뭐 잡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자,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저는 이렇게 쓸까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뭐죠? 두분의 차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식에서 그대로 때려버릴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의 b의 제곱 2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c 그랬으니까 a의 제곱 더하기 ka 마이너스 5 이렇게 잡아주면 문제 없겠지. 자, 그러면 얘가 루트에 4a의 제곱 더하기가 4a k 플러스가 k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 마이너스 4ka 플러스가 20이다 라고 걸어줄 때 루트 안에 쌤 이런 건 사라지네요. 그러네. 얘도 사라지네요. 그러네. 뭐만 남니? k의 제곱 더하기 20만 남더라. 그럼 k가 아까 2분의 1이었으니까 얘가 4분의 1 플러스 얘가 20. 쌤 얘는 4분의 81인데요. 그러네. 각각의 형태 분모 분자가 완전 제곱수니까 우리의 정답은 얼마더라? 2분의 9더라.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림을 그렸냐면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요.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 그린 거니까 쌤 k가 음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봐도 그래프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스케치를 좀 해서 우리가 방정식으로 만들어서는 보통 근거계수 관계를 쓴다. 네, 그렇게 느낌 잡아서 보시면 이게 문자가 두 개 담아서 불편하긴 한데 없어지게끔 장치가 돼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네, 그러니까 걱정 없이 한번 쭉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질문을 좀 받을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거 정도는 틀렸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제가 잡아드린 거고요. 여러분 질문을 좀 받을까요? 잘 안 되셨던 게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한두 개 정도 더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어요? 14번? 14번? 오케이 14번 한번 잠깐 봅시다. 14번 15번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디귿번. 그럼 제가 14번하고 15번 연결해서 한 번 더 진행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은근히 이런 게 좀 짜증나거든요. 다 잘 풀리다가 한두 개가 딱 걸리면 그럼 생선가시 목에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근데 어렸을 때 참 미련하게 저희 시골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생선가시 목에 걸리면 뭐 했을 것 같아요? 물 먹으라? 이거 아니에요. 밥 거의 한 공기 있죠. 한 공기하고 김치 있죠. 김치 그 배추김치 이따만한 거 그거를 감아가지고 통으로 삼켜요. 밀고 넘어가라고. 근데 그때는 거의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그 고등어 가시가 되게 크고 되게 두껍거든요. 잘못 박히면 여기 박혀요. 아세요? 입일 거 가서 직접 빼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적은 없는데 예전에 저희 와이프가 한번 그 새우튀김 먹다가 새우 대가리 있죠. 새우 대가리 보통 통째로 튀기잖아요. 타이거 새우 이만하잖아 한 마리에 이게 길게 늘리면 요 한 마리를 와이프가 그대로 이렇게 먹었을 때 뭐 입부터 먹은 거야. 이 머리 부분 머리가 이렇게 끝에 보면 손질이 안 됐던 것 같아. 목에 걸려가지고 중앙대 병원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가서 막 4시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없었어요. 상처만 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상황이라 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되게 무식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가시 걸리면 되게 찝찝하거든요. 느낌이 목이 계속 칵칵 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24번, 15번의 패턴들이 걸리면 여러분 넘어가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시험 문제 풀다가 멘탈 나가면 넘어가시라고요. 알겠죠? 자, 14번부터 한번 보죠. 자, 최고 차항의 수가 2인 다항식. 그러니까 2차 식인지 3차 식인지 모르지만 2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얻었어요. 그래 놓고 나서 다음을 구하라. 근데 거기 가를 봤더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고 학교들마다 이 기출이 많았던 거죠. 자, 뭐라고 했죠? 제가 거기를 Q라고 잡았네요. QX로 나눈 목과 나머지는 모두 뭐였다? 이거였다라고 해서 QX 마이너스 얘가 2X의 제곱 QX 마이너스 얘가 2X의 제곱 이렇게 일단 걸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차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생각이냐면 일단 첫 번째 얘가
일단은 2차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2차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수식과 이 수식이 어차피 똑같다고 했는데 얘가 2차면 무조건 1차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하, 그렇다라고 하면 gx, qx라고 하는 이 식은 2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보통 이렇게 설정하고 들어가겠죠. 쌤, 얘가 3차면요. 3차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qx는 2차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놈이다. 이렇게밖에 못 들어갔던 거죠. 그렇다면 요 식을 좀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px라고 하는 수식은 2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자, 여기 갖다 빼면 ax 더하기가 b. 그 다음에 여기도 ax 더하기 b인데 문장의 첫 번째에서 최고차항 개수가 2라고 했었으니까 이때 이 a는 반드시 얼마로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a는 반드시 1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a가 1로 결정되니까 문자는 하나만 딱 덩어리째 남아있는 거죠. 여기도 어차피 얘가 1이 될 거고. 그래야 최고차 2가 됐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 풀어본 거죠? 자, px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시 고쳐보면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가 b, x 더하기가 b, 얘가 x 더하기 b. 여기까지 썼겠죠. 자, 그럼 미수 하나 남았는데 이제 나에서 뭐라고 요청했죠? p0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지금 이 얘기 한 거죠. 그래서 우린 저기다가 제로를 좌변에 대입. 그럼 우변은 b의 제곱 더하기 b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가 어떻게 변화가 되나 봤더니 이렇게 가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b의 값은 얼마더라?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확인이 들어갔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b의 값 다 찾았죠. 그럼 px 다 찾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뭘 구하라? 4p2를 구하라. 자, 그럼 4배 가로에 p2로 해볼까요? p2? 자, 여기다 2를 한번 집어넣어볼까? 자, 2를 한번 집어넣어봤더니 8 더하기 2죠. 문제가 10 더하기 b니까 요거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집어넣으니까 2 플러스 b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1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집어넣고 여기다가 2분의 1 갖다 b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요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였나 봤더니 여기에 계산이 앞쪽이 2분의 얘가 19가 되고요. 여기가 2분의 3이 되고요. 여기가 2분의 3이 들어가서 분배하는 순간 19 곱하기 3만 남고요. 얘는 3 곱하기 2만 남는 게 확인이 되네요. 57 더하기 6이 들어가서 63인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의 답으로 존재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오케이. 자, 14번 이렇게 한번 쳐드리고. 자, 15번 문제. 이제 여러분 많이 보시다 보면 이제 15번에서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A의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의 3승 넘겨오죠. 그러면 여기에 수식에서 여러분들은 A, B, C가 양수라고 했을 때 A, B, C가 양수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뭐 하더라? 같더라 라고 하는 거 혹시 찾아볼 수 있겠죠? 바로 이게 눈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편하겠죠? 이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AX의 제곱 더하기 B 대신에 AX, C 대신에 어차피 A. 그럼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식은 뭐랑 똑같아? 이 식하고 똑같을 거란 말이지. 됐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또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뭐가 있어? 앞쪽에다 뭐를 갖다 곱해? X-를 갖다 곱하면 좌변의 수식이 이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얘는 한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라는 수식과 알파의 세제곱은 1이다라고 하는 건 없고요. 참고로 이때 이 알파는 허근이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될 수 있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한 허근의 알파였다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은 당연히 허근이니까 알파의 켤레, 알파 바였을 거라서 기억번 알파 플러스 알파의 반은 근각의수 관계에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1. 뭐 이건 문제 없겠죠. 자, 니은번 1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점 알파의 1001 알파의 1002 요거까지 보는데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좀 계산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이 세 개가 어차피 제로잖아요. 이렇게 묶겠죠. 그럼 보시면 이 다음 걸 한번 써보세요. 알파의 세제곱, 알파의 네제곱, 알파의 5제곱도 어차피 0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죠? 맨 앞쪽이요 3의 배수로 시작해요. 지수가. 그럼 여기 1002가 3의 배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묶인다는 얘기고 여기 하나만 딱 덩어리씩 남는다는 뜻이니까
최종적으로 알파의 1002승은 얼마랑 똑같을까요? 2라고 똑같아서 얘가 1이 돼야 돼. 근데 거기 뭐라고 했죠?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놓기가 되는 거죠. 3개씩 묶였습니다. 자, 마지막에 디귿번대가 아마 질문을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자, 디귿번은 흰색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알파바의 2n승,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의 4n승 이퀄 얼마? 마이너스 1을 완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찾아라. 뭐 이랬단 말이야. 야,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이 빡 드냐면, 일단 이 알파 더하기 2를 한번 제가 좀 바꿔볼까요? 알파 더하기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쵸? 알파 더하기 여기 있어요. 그럼 알파 더하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요 내용을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 수식을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냐면 알파 바의 2n승은 바꿀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었던 상황이 얘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4n승을 이렇게 딱 줘보는 거죠. 그러면 한 번만 더 보세요. 알파 바의 제곱이라는 놈의 n승을 따로 걸어주고요. 요 4제곱에 의해서 얘가 어차피 짝수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가 알파의 제곱에 얘가 해당되는 부분에 몇 승? 4제곱에 다시 한번 얘가 n승으로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수식이 그럼 뭐로 바뀌어버리냐면 얘가 알파의 8제곱으로 바뀌게 되는데, 알파의 8제곱은 아까 승수가 그 큰 것들은 이거 갖고 칠 거잖아. 알파의 3승이 1이니까 당연히 알파의 8승은 당연히 알파의 제곱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알파 바의 제곱의 n승 플러스 알파의 제곱의 n승으로 모양이 바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 구조까지 맞춰놓은 다음에 이제 n에다가 뭐 1, 2, 3 이렇게 집어넣어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n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는 순간 알파의 제곱을 앞뒤를 좀 순서 바꿀게요. 네, 이렇게 바뀌고요. n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는 순간 알파의 4제곱, 알파의 바의 4제곱 이렇게 뜰 거고요. n에다 3을 갖다 집어넣는 순간 알파의 6승, 알파 바의 6승. n에다가 4를 갖다 대입하는 순간 알파의 8승, 알파 바의 8승 앞뒤 순서를 좀 바꿔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세제곱이 똑같이 1이다 보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얘가 알파 바로 바뀌어버리죠. 얘는 어떻게 되죠? 알파 6승이 1이고요. 여기도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바뀌어버리죠. 참고로 얘는 기억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인 거고 얘는 2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계산해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알파 더하기 알파 바의 제곱에 2알파 바로 가면 되는데, 요게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었고요. 뒤에 알파 바가 1이다 보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인 걸로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알파의 제곱 더하기 얘가 알파 바의 제곱으로 다시 되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사실을 알게 돼요? 아, 2하고 4가 같았구나. 즉 3개. 여기 기준의 3개 간격으로 똑같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뭐야? 어차피 마이너스 1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얘가 2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3개, 그러니까 3가지. 그러니까 1, 2, 3일 때 이거, 요거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출제자가 디귿번에서 뭐라고 해놨어? 뭐가 나와야 돼? 걔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나오면 요 2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야? 1과 2. 즉, 뭘 빼라는 거야? 3의 배수 빼라는 거지. 그럼 전체 100 이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100 이하라고 했으면 100 이하에서 3의 배수가 2여서 안 되는 거니 그것만큼 빼면 되잖아. 3의 배수가 몇 개? 33개 있는 거잖아. 100개에서 33개 빼버리면 몇 개? 67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디귿번에 맞는 상황이다. 그래서 얘는 규칙적인 측면을 발견하는 어떤 방법들을 소개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일단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실전으로 35분 안에 그래도 여러분 아까 보니까 제가 채점 내고 보니까 어떤 분 뭐 17개, 뭐 18개, 뭐 20개, 뭐 19개 이렇게 맞추신 분이 있는데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 이거 실제 시험지예요, 이거. 실제 시험지를 갖다가 제가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드린 거라서. 어디 있습니까? 어디 거냐면 목동에 있는 학교예요.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떠오르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네, 그 학교 하나 이렇게 편집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작년 기출이 작년. 그러니까 실제 기출을 여러분 35분 안에 이 정도 푼다라고 하는 거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밀도 있게 맨 마지막까지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이 기준이 여러분 좀 약간 안 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기준을 말씀드리면
한 2분 정도 봤어. 한 문제를 봤는데 모르겠잖아. 넘어가야 돼. 진짜 넘어가야 돼. 거기를 넘어서면서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멘탈이 터져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시험지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서답형을 먼저 봅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을지. 내가 시간 할애를 어떻게 할지 먼저 그걸 보고 결정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앞에서 시간을 단축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 대략 보면 아 이거 어렵다 싶다가 대략 느낌은 오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거 아 이쯤 어려울 것 같아 그럼 넘어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쌤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지 않을까요? 아 그럴 리는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그렇게 막 무작위하게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2분 정도 봤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넘어가세요. 여러분 멘탈 터지지 마시고. 네, 제가 공부했던 방식이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풀어요. 저도 문제 풀다 보면 어떤 문제는 이제 멘탈이 좀 터지는 문제가 있어요. 아 어렵다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전 넘어가서 그 다음날 보거나 그 다음날 보거나 계속 봐요. 네, 그래서 풀릴 때까지. 저 안 풀리면 그때 해설지는 보겠지만 그 전까지 해설지 없는 문제는 더 답답하잖아요. 그럼 그때 계속 보는 거야. 방법이 없어요. 잘 넘어가는 것도 연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 과제 드렸던 거 있을 거예요. 학생들을 좀 다르게 나갔던 파일이 하나 있을 텐데 갖고 계시죠? 네. 요거 좀 안내 좀 할게요. 요거 한 문제를 여러분이 아마 풀 수가 없을 거예요. 19번이에요. 19번. 19번. 요게 그림이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교과서에는 있고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색칠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서 여기 19번일 거예요. 단력 문제. 단력 문제. 색칠 이거는 이제 배제하고 푸세요. 알겠죠? 배제하고 푸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잡고 한 10분, 15분 정도 잡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질문들 쳐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고 혹시 완료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이따가 남아서 풀고 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번 쭉 보면서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건지는 좀 보시고요. 단력 문제 넘어가라 그랬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다 완료가 되셨어. 자기 해당되는 범위까지 완료가 됐으면 뭐 들어가시면 되냐면 아까 여러분께 드렸던 요거 3회차 프린트 전공 3회차 있죠? 오늘 거는 정신요구 프린트를 위주로 3회차는 제작이 됐고 4회차는 경기고하고 그 다음에 저기 반대부고 위주로 좀 제작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회차까지 이미 제작을 다 해놨거든요. 근데 4회차를 지금 오늘은 안 드릴 거니까 일단 3회차 적어가지고 한번 좀 풀어드릴게요. 아까 오버됐던 그림.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한 10분, 15분 정도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숙제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안 풀렸던 거 있으면 좀 질문을 좀 하세요. 잘 풀렸어? 그 정도야. 채점이 다 됐나? 네. 네네. 뒤에 볼까요? 이렇게 채점 먼저 빨리 하세요. 왜냐면 못 앞에 자, 안 됐던 거 지금 질문 좀 받을게요. 여기부터 할게요. 자, 이 부분에서 쌤은 주로 어떤 식으로 저는 푸냐면요. 여기를 그냥 알파로 잡고 여기를 베타라고 잡아요. 그럼 요 거리라고 하는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두 군의 차공식으로 좀 풀어버리거든요. 아까 저기 여기 지워버릴 절대값 L분 했던 거 있었죠? 그렇게 푸는 게 제일 무난하게 풀더라고요. 절대값 L 1분의 이걸 0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루트에 B제곱 써버리죠? B제곱이니까 4K의 제곱 마이너스 4H니까 마이너스 40이겠죠. 그게 얼마더라? 2루트겠죠.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무난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의 차라는 입장으로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시면 K가 바로 나와요. 다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잘 풀리셨어요? 해당 범위까지 다 풀었어요? 완료 안 된 거 없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넘어가시죠. 일단 도장은 제가 따로 찍어드릴게요. 다 됐으면 저 주실래요? 이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다 고쳐도 돼요? 네, 오늘 다 고쳐야죠. 다 고치고 가야죠. 자, 두 분의 차가 4보다 크다. 그럼 두 분의 차 공식을 또 쓰겠네.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지 그게 4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호 한번 잡아볼게요. 갈무리하기는 그냥 딱이죠. 무난하게 풀었죠. 어? 출전 안 된다.
보통 오답장 한번 됐는지 맞춰주시고. 네, 차공식을 좀 많이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 어땠어? 그래서 쭉 보시고. 뒤로 한 번 더 넘겨보시고, 혹시나 또, 2단은 당장 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된다. 쳐주시면 되고요. 위에다 이름 한 번만 써주세요. 그러면 이름 한번 다 썼고요. 자, 찍어서 드릴게요. 다 됐어? 너무 안 됐어. 어떤 직육면체 부피야? 그치? 6면의 넓이 모두 곱한값이 이거. 직육면체죠. 그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넌 A 세제곱을 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거 한번 잠깐. 그냥 A, B, C 문자자라고 이렇게 한번 설정. 오답안 있는지 한번 더 체킹해. 다 됐어. 이 앞에 이름 한번 써주시고. 한 번 더, 그래도 한 번은 더 검토하고 드릴게요. 자, 그러면 3회 버전 있죠? 아까 드렸던 학습지라고 형태되어 있던 거. 그걸로 한 번만. 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안내할게요. 요거 교사용 자료 갈무리 되었던 거. 요거 꼭 다시 채점이 되고 여기 뒤에 해설지까지 점검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요거는 따로 파일로 드릴 거예요. 아마 내일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걸로. 그래서 내일 오시면 요거 따로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